저희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얼마 전에 자녀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끝판왕. 네.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경영대. 문과 제일 높은. 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대치동 키즈인데 사교육을 거의 안 했어요. 잠깐만. 대치 퀴즈인데 사교육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가 그냥 훌륭해서 혼자 이게 아니에요. 이 어머님이 아니 우리 애 조금 공부해봤는데 1등 안 되고 100점 안 내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장 뭐가 없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겪었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외로 되게 쉬운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영어 교육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유 나온 친구들이 왜 수능에 1등급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요? 이 친구들이 사회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틀리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번부터 39번까지. 그 문제들은 다 사회와 과학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결국 이런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렌 패밀리 브루스피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스카이로 가는 길 확 바뀝니다의 저자이신 최성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치동에서 에이프로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모모의 책장이라는 온라인 독서 논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실력이 비슷하더라도 부모의 정보력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경우를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부모의 정보력 이러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보통 누굴까요? 부모님들 중에 왠지 아버지? 굉장히 정확해요. 아빠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아지죠. 뭐 학원에 보내도 숙제부터 해서 뭐 온갖 교육을 다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로는 많은 걸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교육 문제를 엄마 혼자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아버지하고 같이 그걸 결정하시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견해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와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바뀌겠습니다. 그런 세대시구나. 자, 그러면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5차에서 6차로 변하던 그 전문 용어인데 5차, 6차. 네네.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빠들의 특징이죠. 아빠들은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뭘 알고 있냐면 내가 경험했던 학교. 그건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네네. 수학 공부하면 정석으로 공부했다. 네. 학원 안 다녀도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충분했다. 네네. 이게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전혀 없어요. 시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뭐 국어를 배우든 영어, 수학을 배우든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데 열심히 공부할 동기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한다? 뭐 그런 개념도 없어요. 시험 범위도 몰라. 시험 보는 날의 느낌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아빠는 그때 당시 나도 뭐 배운 거 별로 없지만 학교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중학교 가면 어련히 알아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시험 자체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박감과 긴장감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정말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가끔 만나다 보면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하시고 박사님들이셔. 근데 교육 문제 가지고 고민하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님. 곧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안 시키세요라고 했더니 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학교일 때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학교가 완전히 달라요. 대치동에서는 아빠들이 달라요. 그래요. 아빠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뭐 수학 선생님들이나 뭐 영어 선생님들 자녀들 상담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문의가 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수학 선생님이세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근데 그런 수학 선생님의 절친을 소개해 주셨는데 딸이 치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정보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럼 저를 왜 찾아오셨냐?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확인하려고. 검증 차원에서. 검증하시려고. 그것도 저만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확인을 거듭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1%의 차이예요. 외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아빠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의사결정에 현명하게 돕거나 최소한 방해를 안 해야 된다는 점. 아직 대입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 측면으로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을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바뀐 큰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8학년도가 변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2028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나이를 아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09년생입니다. 09년생부터는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그 정보 하나로 된 거예요. 이 학생들의 입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도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09년생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수능이 바뀌냐? 네, 맞습니다.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요새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을까요? 안 나눠져 있을까요? 원래는 정책상은 없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죠. 문과 공부, 이과 공부. 그래서 따로? 수능도 따로 보니까. 네네. 그래서 문이과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여요. 네. 그런데 이제 2028학년부터는 문과, 이과 구분이 아예 없어집니다. 통합. 수능도 똑같이. 그러면은 수학도 문과 가든 이과 가든 똑같은 걸 보고요. 과학을, 사회를 각각 공부했던 게 다 없어지고 무조건 통합으로 사회 과학을 다 봐요. 문과생과 이과생이 함께 동일한 수능 문제를 풀었던 건 수능 역사상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딱 한 번 있었어요. 94년도 수능이 처음 도입됐던 첫 해에만 시범이니까 그때 이제 통합으로 한번 보고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과는 수학이 어렵고 문과생들은 뭐 영어가 어렵다. 네. 이게 뭐 기본적인 그쵸, 생각이잖아요. 그쵸. 뭐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문과, 이과가 아예 똑같은 수능을 봐야 하는 첫 시험이 2028학년도 수능이고 그게 09년생인 거예요. 그러면 09년생부터는 우리는 문과니까 수학 좀 못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내용만 일단 아시면 좋겠어요. 대치동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20 개편안이니 뭐니 너무 많은데 원장님 보셨을 땐 이런 애들은 대입 개편안이 어떻게 변해도 된다. 사실은 뭐 인생 살면서 필요한 역량 되게 네. 많은데 그래도 이제 대학 가는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입시 문제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나중에 AI 시대까지 됐어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공부력이에요. 공부력이 뭐냐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 그러면 이제 근력이 있잖아요. 네. 공부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힘이 없고 근육이 없는데 공부를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억지로 학원에 가서 앉혀놔도 그게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공부 근육이라는 건 우리가 독서, 뭐 사고력, 창의력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배우는 거, 하나는 습득하는 거. 배우고 습득하는 힘, 이 두 개예요. 배우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뭐가 다르냐? 눈빛이 달라요. 대치동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대치동에 와서 강의를 하시면 선생님 뭐가 달라요? 라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네.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바로 눈빛이 다르다라는 얘기. 근데 사실 딴 데 가면은 보고 있어도 그냥 약간 동태 눈빛. 멍하고 집중을 안 매갈이 하고. 없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도 에너지가 다운돼요. 신이 안 나죠. 그러니까 강의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똑같은 2시간 수업을 해도 전달량이 달라요. 그리고 애들이 빨아들이면 원래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끌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배움의 힘이에요. 이걸 공부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인강을 봐도 와, 현우진 선생님이 인강을 봤어. 그럼 그 인강 한 번 본 거 하나 배워요. 근데 어떤 애들은 현장 가서 3시간 앉아있고 아는데도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의 힘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습득이에요. 근데 습득은 사실은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은 이해와 반복. 근데 다들 뭐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니면 반복해서 무조건 외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와 반복은 습득의 무조건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이해하지 않고 외운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반복 없이 이해하는 걸로 문제 풀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해와 반복은 습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걸 자기 몸의 근육으로 가지고 있는 공부력이 센 애들은 어딜 갖다 놔도 효율도 높고 당연히 생산성도 높은 거예요. 예, 이 공부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역량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아요.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길러집니다. 제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늘어나죠. 아니 우리 애 조금 공부해봤는데 1등 안 되고 100점 안 내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장 뭐가 없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겪었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외로 되게 쉬운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결과로 항상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성실한 과정과는 조금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성실히 앉아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점수가 잘 나오려면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성실하게 해도 공부를 잘 못하냐면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성실히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수업 내용을 잘 배웠어요. 성실하게 선생님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시험 보고 암기해서 답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는 안 하고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이해한 것 같은 느낌으로 가서 시험을 봐요. 그래도 시험이 쉬우면 괜찮아요. 대충 비슷하게 써도 찍어서 맞출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에 가면 서술형이라고 해서 선지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안 것만 써야 돼. 그런데 배웠던 느낌은 있는데 암기가 안 돼 있어. 근데 시험은 암기를 해야 쓰잖아요. 아이들은 보통 배우는 건 재밌대. 근데 암기는 하기 싫대. 시험을 볼 때는 이해한 것들을 철저히 암기해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암기하는 연습으로 성과를 주면 애들이 잘한다는 자신감을 얻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재밌다고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공부력이 생깁니다. 성실한데 왜 못하지가 아니라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성실하다는 것만 보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 앉아있다는 거. 이 공부력이 약한 친구들 컨설팅 하면서 학부모님들 무슨 얘기를 자주 드리냐면 학원을 그만둬도 성적이 안 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학원을 그만두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불안하죠. 그런데 공부력이 약한, 즉 성적이 좀 낮은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학원을 그만둬도 성적이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머님, 학원을 다니든 학원을 안 다니든 성적이 똑같은데 왜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학원을 안 보내면 성적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근데 제가 결단코 얘기를 해드리죠. 어머님, 그만둬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성적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녀서 학습했던 과정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한번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 경험을 너무 늦게 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시험이 없잖아요. 이런 경험 자체도 없이 그냥 학원을 다니면 성실히 하면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아이가 공부력이 있는지. 두 번째, 없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공부력은 진단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운동을 하러 가면 네. 인바디 검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 번 했는데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맨날 그래요. 막 체지방률만 높게 나오는데 근육량 하나도 안 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상황이라도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력이 좀 약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진단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몇 개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예. 한 10개 중에서 5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보통 정도 되는 거예요. 5개가 만약에 체크가 안 되면 우리 애가 공부력이 좀 약한 친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소별로 체크해 보시되 쉬운 수준에서부터 자가 진단해 보시면 우리 아이 공부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수지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저수지가 있어야 농사 지을 때 물을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 용량이 100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하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70을 끌었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30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순위 없이 아무데나 갖다 쓰면 결국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물이 모자라요. 그렇겠네요. 많이 하면 좋은 줄 아는데 많이 하면 뭔가를 못 하게 돼요. 애들의 공부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힘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힘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저수지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의 용량인 친구도 있고 300이 되는 용량인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잘 나누어 쓰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럼 예를 들면 맨날 잘하는 공부를 엄청 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나한테 약한 공부는 안 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선순위를 일단 잘 쓰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이 친구가 100의 힘이지만 150으로, 200으로, 300으로 저수지를 키워가면 나중에는 넉넉한 거죠. 이런 관점으로 초등 시기를 보내야 공부 역량, 아이가 그 근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장님, 이 저수지를 크게 만드는 치트키 같은 게 있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수지의 양을 늘린다. 그러면 공부하는 양을 늘리잖아요. 네. 그럼 다들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많이 풀리면 되지 않냐. 공부 시간을 늘리면 되지 않냐. 근데 애들의 공부 역량이 늘지 않았는데 공부 시간만 늘면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공부 정서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최악이네요. 네, 이건 안 좋아요. 그러면 공부 역량을 대체 어떻게 늘려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체크입니다. 복습했는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체크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혼자 풀어봐. 보통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맨날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쵸. 너가 좀 해.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모르던 걸 알게 된 것인지 그러면은 풀이하고 있거나 틀렸던 문제를 한번 긴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정말 이해했는지 풀어보게끔 시켜보는 이런 복습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얼마 전에 자녀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언제요?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끝판왕. 네,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경영대. 문과 제일 높은. 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대치동 키즈인데 사교육을 거의 안 했어요. 잠깐만. 대치키즈인데 사교육을 사교육을 거의 안 했어요. 심지어는 이 친구 중학교 때 그러니까 독서논술을 하는 이 학원 외에는 아무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가 그냥 훌륭해서 혼자 그게 아니에요. 이 어머님이 체크만 하셨어요. 아이가 공부하면 항상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오답이 나오면 뭐 엄마가 잘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대신에 대화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체크를 고등학생 때까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엄마 나 이거 암기를 했는데 제대로 외웠는지 암기하는 것 좀 체크해줘. 그 체크만 했더니 강남 지역 그것도 자사고인데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특별하게 다른 거를 많이 집어넣어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학습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습관. 그럼 이 과정에서 아이도 공부를 하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체크하지 않은 건 공부하지 않은 거구나.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안 하면 인강 본 것도 공부한 시간, 학원 가서 수업 들은 것도 공부한 시간. 근데 그건 자기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유대감이에요. 엄마가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보여주고 싶겠어요? 물론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1:1 과외가 아닌 이상 다 체크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항상 관심이 있는 게 누구세요? 엄마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가자가 아니라 나는 같이 너랑 보조를 맞춰서 뛰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애가 틀려요? 그럼 내가 화낼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제일 슬퍼요? 애가 제일 슬픈 거예요. 야, 너 괜찮니? 이렇게 맨날 틀리는데 아유 엄마 그러게 말이야. 애가 짜증내고 화낼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6개월, 1년 노력하시고 초등시기에 공부력의 습관이 잡히고 나면 체크를 해도 화내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지금 평가하고 나를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거꾸로 얘기해요. 엄마 나 요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과외가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얘기도 하고요. 학원을 바꿔볼까? 아이가 얘기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얘기거든요. 이거 언제 해야 되냐면 10살 이전에 해야 돼요. 네, 사실은 10살 이전에 해야 되고 정말 많아봤자 한 3, 4학년? 왜냐면 5, 6학년 되면 사춘. 그렇죠. 원장님, 그럼 2028년에는 통합형 인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사회와 과학 둘 다 흥미를 북돋아 줄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의외의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다들 영어 교육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유 나온 친구들이 왜 수능에 1등급 안 나오는지 아세요? 왜요? 이 친구들이 사회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영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90점을 넘겨야 돼요. 네네. 근데 90점을 못 맞는 이유가 있어요. 틀리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번부터 39번까지. 그 문제들은 다 사회와 과학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결국 이런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죠. 국어에서도 사실은 이런 독서 부분, 비문학이라고 하죠. 1등급 맞으려면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사회과학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어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회과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통합수능으로 바뀌면 문과생도 과학을 잘해야 되고 이과생도 사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3, 4학년 때예요. 3, 4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학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이때부터 뭘 안 하게 되냐면 독서를 안 하게 됩니다. 비문학 공부하시려면은요 독서가 핵심이세요.
근데 비문학 책을 애들이 재미있게 안 봐요. 재미없죠. 무슨 막 무슨 어떤 뭐 남매 막 이런 책만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비문학에 해당하는 사회와 과학 내용을 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책 많이 사다 준다고 애들이 읽지 않아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갖는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걸 캐치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회와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주려면 일단 부모님이 관찰해야 돼요. 원장님, 그러면 책 많이 읽으면 수능까지 다 대비가 되는 건가요? 우선은 필요해요.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실제로 문제풀이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책을 이것저것 보면 아무래도 잡지식은 늘어나지만 하나의 체계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정리를 시켜주는 게 사실은 교과서예요. 근데 옛날에는 교과서가 체계를 잘 잡고 있었어요. 배경 지식의 체계를 저는 스키마라고 불러요. 네. 스키마는 뭐냐면 다 떨어져 있는 낱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목차를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 생각해보면 지식 정보가 엄청 많지만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질서가 있게 번호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거꾸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각각을 깊고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 체계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계 목차, 교과서의 구조, 이거를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 배웠던 것들을 스키마로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 이게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인풋 들어왔던 게 막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걸 딱 꺼내서 쓸 수 있게 돼요. 스키마의 체계가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학습 효율이 엄청 높죠. 이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거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걸 항상 인정하려고 해요. 내가 오늘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줬다 해서 자기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결국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면 숨을 쉬게 돼요.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 공간에서 여유를 찾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싸우지 않고 교육이나 입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성호 원장님의 신간도서 스카이로 가는 길 확 바뀝니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